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좋으신 분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 아마 없을 거예요. 며느리 들였다고 해서 뭐 시키거나 하시는 분도 아니었고, 며느리가 시댁에 가면 당신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분이셨죠. 만일 며느리가 아프기라도 하면 손수 죽 같은 거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는 분이었고,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며느리 병수발 자처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몸이 한 10개라도 되시는지 며느리 병수발 할 때도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집안 청소도 해주셔, 빨래도 해주셔. 만일 정리가 되지 않은 공간이 있으면 그거 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분리수거까지 알아서 척척 해주세요. 먹는 거? 캬, 반찬 끝내주게 만드시죠. 아들 좋아하는 것, 며느리 좋아하는 것 다 알고 계시기에 떨어질 만한 시기가 되면 귀신같이 아시고는 또다시 만들어 냉장고로 채워 넣어 주십니다. 이런 분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일 겁니다. 물심양면 앞서 나가 챙겨주시고 혹여 뭐 불편할까 싶어 전전긍긍하시고 명절 때도 며느리들 다 그런 불평불만 있잖아요. 왜 며느리들은 친정에 먼저 가지 못할까? 혹은 시댁에 와서도 언제 친정에 가나 하고 눈치 보고 때론 누구누구 보고 가야 하니 그냥 친정에 늦게 가라. 아니다. 아예 가지 마라. 라는 그 불평불만이요. 저는 결혼하고 지금 5년 차인데 그런 걱정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분이었고 친정에 들렀다가 늦음하게 시댁은 들르면 된다. 그리고 자고 가지 마라. 우리 며느리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라며 얼른 집으로 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셨죠. 그리고 아이 문제. 제 건강 생각해서 아이는 낳지 말아라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시대에 아이 낳아서 그 아이에게 매달려 종종되는 인생보단 그냥 니들 인생 사는 게 더 낫다고. 니들이 정 아이를 낳길 바란다면 그리 하겠지만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은 하지도 말라고 못을 확실하게 때려박아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너무 좋은 분이시죠. 딱 저 위의 내용만 보면 너무 이상적인 시어머니시죠. 그럼 이제부터 다른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시댁에 가면 절대로 저를 시키거나 하시진 않아요. 제 손이 느린 것도 있지만 남편 때문입니다. 남편이 저를 엄청 좋아하는데 시어머니에게 결혼 초반에 이야기를 한 듯해요. 절대로 집에 오면 이 사람 일 시키지 말라고. 시어머니 혼자 분주하게 움직이시니 제가 좀 도와드리려 시어머니 옆으로 가면 우리 아들한테 혼난다고. 너는 다정한 남편 만나서 좋겠다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그리 휘어잡고 살 수 있는 거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마음에서 우러나서 우리 며느리 아끼는 마음에서 그리고 시댁살림 손에 익지도 않을 테니 안 시키시는 게 아니라 비꼬면서 빈정대면서 저리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아플 때 병수발. 사람이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은 법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집에 누가 오는 것도 싫고 당연히 몸이 아프니까 집안 정리정돈 엉망진창일 텐데 꾸역꾸역 오셔서는 잔소리 늘어놓으십니다. 아들이 보내서 왔다고 하는데 우리 남편 마음은 알죠. 저 혼자 있으면 걱정되니까 시어머니 가까이 사시니 잠시 좀 들여다봐달라고 하는 거 그 마음 아주 잘 알죠. 그런데 남편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 게 시어머니 정말 두 얼굴을 가진 분이셨거든요. 남편 앞에선 저를 위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 저 위에 제가 거론해 놓은 부분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뒷말이 있다는 것이 문제였었죠. 아파 죽을 것 같아 누워있으면 밖에서는 때려 부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쾅쾅 대면서 굳이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다 꺼내보면서 정리를 하시고 아픈 저를 붙잡고 이건 왜 안 했냐 혹은 이건 왜 이렇게 더럽냐 라는 말씀을 하시죠. 병수발 들어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은데 그렇게 뭔가를 때려 부시면서
잠들 만한 상태가 되면 꼭 그 타이밍에 제게 말을 걸어 저를 깨우곤 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저 좋아하는 음식도 아주 잘 아시지만 떨어질 것 같을 때 귀신같이 가져오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 정도로 자주 오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참 이게 사람이 다르고 다르다고 저 위에 내용만 들으셨던 분들은 아니 네가 지금 조금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비꼬는 것이고 빈정대는 것이고 그리고 진심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요. 그런데 이게 티가 안 나요. 친절과 불친절, 시집살이와 시집살이가 아닌 것, 딱 그 중간에 있어서 뭐라 말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 명절에 친정 먼저 가는 걸 이야기해 볼까요? 저희 시어머니 저희 집이랑 5분 거리에 사십니다. 운 좋게 엘리베이터만 빨리 오면 5분보다 더 가까이 살고 있다 할 수 있죠. 바로 저희 아파트 1층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명절에 친정 먼저 가고 시댁 먼저 가고 의미가 없어요. 만일 명절에 시댁 먼저 가는 걸로 불편함을 느끼는 며느리들이 계시다면 저는 매일매일이 명절입니다. 엎어지면 코 닿는 곳에 시댁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요. 좋은 시어머니, 좋지 않은 시어머니 그 중간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계신 분인데 솔직히 저도 헷갈려서 이분이 좋은 분인지 아니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건데 지금 주제넘게 불평, 불만을 내비추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참 복잡합니다. 제 심정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시어머니가 하셨는데 당신께서는 항상 당신의 좋은 시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정도에 맞고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희 친정 엄마의 유산 분배를 할 때 시어머니의 딸, 즉 시누이를 좀 끼워 넣어달라는 거였습니다. 시누이는 지금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시누이를 저희 엄마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혹은 남는 재산이 있으면 시누이 몫으로 좀 내어달라는 거였습니다. 황당하다 못해 말문이 탁하고 막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그리고 남는 재산이라니? 남는 재산이 있으면 그냥 막 남 퍼줘도 되는 건가요? 우선은 친정엄마 재산에 대해 거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었죠.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이 놀라웠고 너무 평온하게 그리 말씀을 하시니까 그 태평함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좀 사십니다. 외가가 원래부터 좀 사는 집안이었고 그 외가의 장녀였던 엄마는 많은 걸 받긴 하셨죠. 아버지와는 저 어렸을 때 이혼하셨습니다. 갓난쟁이 일대라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아마 길에서 마주쳐도 모르고 지나칠 겁니다. 아예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런 게 흠이라면 흠일 수도 있지만 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저 결혼하고 나니까 엄마가 좀 변하더라고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르지만 뭔가 심적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그렇게 갑자기 노인병원에 기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게도 선언을 하긴 했었고요. 재산 반은 너에게 주지만 나머지 반은 사회에 환원을 할 것이다. 노인병원이 될 수도 있고 복지시설일 수도 있고 아동병원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이야기한 남는 돈이 바로 엄마가 기부를 하겠다는 그 돈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쳐도 아니 대놓고 시누이를 명단에 좀 올려달라뇨?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좋은 시어머니면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건가 봅니다. 그런데요. 내가 베푼 호의도 상대방이 느꼈을 때 호의가 되어야지만 진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지. 찝찝한 마음 들게 하고서 베푸는 호의는 절대로 호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것은 좋은 시어머니로 보이니까 이런 제안? 요구? 해도 된다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조심스럽지도 않았고 아주 평온했고 당연했고 남는 돈 줘도 상관없지 않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별뜻 없게 말을 한 건데 그냥 꼬아 들은 건지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그대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풍족하게 사신 양반이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퍼주시는데 그 남는 돈 우리 가족한테도 좀 주면 좀 좋아? 네 시누이랑 너는 거의 안 보고 사니까 걔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 아픈 사람들 공짜로 치료하라고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돈 주는 것보단 사돈한테 주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야.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계신 거라고. 네 시누이 거지다. 네 시누이가 불우이웃이야. 변변찮은 일 하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걔 이름도 좀 올려줘라. 어차피 반은 날린다며. 그 돈은 버리는 돈이나 다름없으니까 네 시누이한테 좀 버려달라고 말 좀 해줘. 다 버려주면 더 좋고. 역시 어려움 없이 산 사람이라 그런지 참 돈 쓰는 방식도 별나긴 하구나. 참 별나. 어떠세요? 저는 저 말을 듣는데 저희 친정 엄마를 비하하는 것처럼 순간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시누이는 젊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거짓 신세 면치 못하는 거면 그 사람의 잘못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친정 엄마의 돈 쓰는 방식이 좀 별나다고 해도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도움을 주는 건데 그런 돈을 버리는 돈이다. 쓸데없는 돈이다. 내 돈도 아니고 그 어렵다는 사돈의 돈인데 욕심내는 어머니야말로 너무 별난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도 모르게 저런 말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자신을 비하하는 거냐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지금까지 잘 해줬는데 이 정도도 요구 못하는 거냐고. 내가 고생하는 바람에 네가 편하게 살았는데 그럼 그 정도 지원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남 주기 전에 가족 먼저 좀 배려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해 못하고 말대꾸라는 제가 어리석다는 겁니다. 아우, 좋은 시어머니? 아니, 그건 시어머니만의 생각이라니까요. 저는 좋은 시어머니라고 느껴본 적 없고 불편했었다니까요. 어머닌 좋은 시어머니 아니세요. 그건 어머니의 착각이라고요.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너무 교묘해요. 말하기 뭐한 딱 그 중간에 계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제안은 하시는 게 아니죠. 시누이가 그리 살든 말든 우리 엄마랑 무슨 상관이며 엄마가 어머니 가족까지 챙기려고 어머니랑 사돈지간 된 건 아니잖아요. 왜 어머니랑 저희 엄마가 가족이에요? 그럼 가족 아니야? 아니, 서로 아들, 딸 나눠 가졌으면 가족이지. 우리 딸도 사부인 딸이나 다름없는 거야. 남는 돈이잖아. 버리는 돈이잖아. 네가 잘 말해서 좀 주면 되는 건데 얘가 왜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어? 아니, 어떤 딸이 5년 동안 친엄마를 한 번도 쳐다뵙질 않았대요. 우리 엄마한테 인사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제라도 인사를 시켜야 하나? 인사해, 니네 친엄마야. 그리고 여기는 나한테 맨날 좋은 시어머니라고 하면서 스트레스 주는 우리 시어머니고 이렇게 인사시키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게 지금 말이 된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적이 흘렀죠. 시어머니는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셨고요. 서운한 건지 아니면 삐진 건지 연락이 전혀 없습니다. 뻔질나게 오더니 저희 집에도 안 오고 있어요. 저는 제가 잘못한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저런 걸 요구한 시어머니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시어머니였다면 저런 걸 요구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과한 건가요? 남편에겐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글을 보낸 뒤 제 글이 소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까지 합쳐서 보여줄 생각이거든요. 가끔 판에 보면 고민거리 올리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이제야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네요. 제가 한 말과 행동들이 잘못된 게 있으면 콕 하고 집어주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